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전남은 생활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대내외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은 생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2020년도 신년사를 통해서 김영록 도지사가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민박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죠. 2020년도 첫 이제 현장 소통의 현장으로서 담양군에 있는 딸기 농장을 방문해서 그 농민들의 그 고충과 어떤 그런 딸기 농업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청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첫 현장 소통 그 행정을 했었는데요. 전남도에서는 이것과 이제 또 별도로 우리가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약 또는 매니페스토라는 그 섹션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도민 소통 코너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도민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한 전남도에서는 민선 7기 이제 출범 이후에 어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마을 기업 운영자라든지 그다음에 귀농, 귀촌 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을 발전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생긴 건데, 이제 그 소통인 전남이라는 홈페이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어떤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인데, 이것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하나의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든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도민이 제안한 후에 30일 동안 공감 100명을 얻게 되면 그 토론 단계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30일 동안 500인 이상의 어떤 그 청원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도에서도 도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이 많은 소통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도민과의 그 민박 대화, 그리고 이제 청년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농업인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 등도 많이 펼쳤고요. 그리고 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요즘에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전남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남과 경북 상생 교류 협력 협약도 이제 맺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결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전남의 청렴도 평가가 이런 소통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전남이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2단계에 올라서 2등급이 됐고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매달 조사하고 있는데 주민 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11월 달에 약 65% 정도 주민이 만족한다, 그런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개월 연속이고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올해 시행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소통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그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민박 간담회 월 1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을 이제 순회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도 올해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혁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실시되는 게 있는데 2020년 전국 실패 박람회라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패를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극복을 했는가 이 부분을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또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께 또 그런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민 생활과 좀 밀접한 그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좀 논의를 하는 도지사와 그 시장 군수가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도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패러다임이 소통이듯이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지사만 좀 두드러진 게 아니라 행정도 맞춰서 도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은 도민들이 훨씬 더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전남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남에서 인재는 단순히 학생, 전에는 인재라는 게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의미했거든요. 인재에 대한 투자는. 근데 인재의 개념에 들어가는 그 어떤 대상을 이제 좀 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남에서 한번 만들어 줘 보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실제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꿈을 키우는 미래 인재 육성 사업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나 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 아카데미 그리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 연수 등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전남을 알리고 또 전남을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어떤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남이 다양한 좀 분야를 넓혀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미래 지역 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일단 이러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후학들을 또 그 후배들을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이제 4차 융복합 시대지 않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떠한 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키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도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문화, 예술, 또 뭐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인재들, 전남 출신의 인재들이 두드러질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보자. 또 그 인재들이 다시 뭐 전남도로 돌아오든 아니면 전국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전남도를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재상을 뭐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으뜸 인재로서 전남도에 기여할 수 있는 꾸준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재를 발굴하고 또 키워가는 것이 전남도의 향후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또 미래에 또 창출될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이제 전남에 꼭 필요한 뭐 정책이라고 보면 정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또 열린 도정 실현 정책 가운데 대내외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실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 자기 지역만 잘해가지고 되면 좋지만은 또 그러게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공동으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보자라는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하고는 인구 문제 관련해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경상북도만으로는 또 안 돼요.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먼저 시작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서 우리 지금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 있죠. 이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현재는 혁신도시의 효과가 이제 현재는 멈춰져 있는 상태고 다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남하고 연관성이 있는 23개 공공기관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이 공공기관은 에너지, 농수산,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전남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막고 다시 한번 200만이 회복되는 그런 전남의 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른 시도와 함께 대내외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내외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방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어떤 소통과 상생이란 것은 전남도 내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전남도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시도,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전남도와 같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동을 하고 또 상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지방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지금 공공기관 지금 지방 이전 지금 시즌 2가 작년 2019년도 10월 정도에 그 전년도부터 계속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은 작년 가을 정도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광주와 전남이 어떤 공동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광주와 또 전남이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가지고 또 서로 또 자기 어떤 지자체의 이득만을 위해서 유치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로 이제 각자의 특색에 맞게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공기관 시즌 그 이전 두 번째에서는 지금 그 과거의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좀 그렇게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공공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전남도가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내어줄 건 내어주고 서로 취할 건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광주와의 또 여러 가지 상생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지금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지금 경북과 지금 이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전남도와 경북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더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 400만 인구에서 지금 300만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마저도 지금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멸 1등급 지역이 지금 전남에도 꽤 많지 않습니까? 경북도 지금 강원도 쪽 인근한 산간 도시에서는 상당히 그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이런 농촌이 끼어 있는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수도권 외에 어떤 경남이라든지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에 또 충청도까지 포함을 해서 수도권 외에 다른 지자체들과도 어떤 협동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또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열린 도정 실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자체에서 뭐 SNS를 통해서 뭐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뭐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홍보가 단순히 시의 치적을 어떤 시라든지 도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치적만을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의 어떤 진짜 그 현장에서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불편함이 있는 도민이라든지 시민들이 그 불편함이 빨리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그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소통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도나 시에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열린 도정 실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도정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어떤 의견 그리고 제안들을 모아서 이것을 도정에 반영을 잘 시켜보자는 데 있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은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전남은 도민 제일주의 도정을 이제 실현함으로 해서 지역 발전의 힘을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도민과의 대화, 민박 간담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목소리를 그리고 도정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간 이제 2등급을 받았고요. 주민생활 만족도는 7개월 연속 1위. 그리고 내년도 올해죠. 2020년 국고 예산이 7조 원, 그리고 전체 예산은 8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또 바탕으로 해서 전남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또 확충하고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또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복지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린 행정, 열린 도정으로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우리 전남의 2020년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 과제 유치에 우리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서 우리 어떤 낙후된 의료 기반을 좀 더 확충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펼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2022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유치를 우리가 굉장히 유치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전남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네,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남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복지 사각지대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뭐 생계가 곤란해서 뭐 일가족들이 동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어떤 생계 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민천에 뭐 장발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었죠. 뭐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여가지고 기초 생계비가 지원은 되지만은 그 지원액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또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전남도에도 그런 전남도민 중에서도 보면 그런 복지 사각지대나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남 도민으로서 필요한 또 네. 현실적인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네. 2020년에는 열린 도정이 실현돼서 보다 혁신적이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올해 전남이 소통과 상생 중심의 열린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투명한 도정 실현으로 도민과 전남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